생강의 충격적인 비밀. 이것과 만나면 효과 1000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내용을 준비했어요. 바로 생강의 놀라운 비밀 조합들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 혹시 생강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좋아해요 또는 싫어해요 남겨주세요. 그런데 싫어해요 라고 하신 분들, 오늘 영상 보시고 나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왜냐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생강의 비밀 조합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놀랍거든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생강이 그냥 차에 넣어 마시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이게 아니더라고요. 생강이 특정 음식들과 만나면 정말 폭발적이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면역력, 피로회복, 이 모든 게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음식과 조합하느냐가 핵심이에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총 5가지 비밀 조합인데요. 각각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다르답니다. 그리고 영상 끝부분에는 혹시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생강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도 준비했어요. 면역력 업, 혈액순환 업, 피로회복 업, 소화력 업, 심지어 다이어트까지요.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조합 공개합니다. 생강과 꿀. 아, 이거 뻔한 거 아니야? 생강꿀차 누가 몰라?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단순히 목감기에 좋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실험해봤거든요. 지난달에 제가 엄청 바빠서 잠을 3시간씩 자는 날이 일주일 정도 있었어요. 그때 몸이 정말 파김치가 됐는데 매일 아침에 생강꿀차 한 잔씩 마셨더니 3일 만에 몸이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속이 더부룩했던 것도 사라지고 피로감도 확실히 줄어들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꿀을 언제 먹느냐. 많은 분들이 공복에 꿀 먹으면 좋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게 항상 맞는 말은 아니에요. 이거 제가 영양사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꿀은 당분이 높아서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그럼 언제가 좋을까요? 댓글로 맞춰보세요. 1번 아침 공복, 2번 식사 후 30분, 3번 잠들기 전. 정답은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아, 궁금하시죠? 그럼 좀 더 집중해서 봐주세요. 그런데 생강꿀차 만들 때도 순서가 있어요. 먼저 생강을 얇게 썰어서, 이때 너무 두껍게 썰면 쓴맛이 너무 강해져요. 종이 정도 두께로 썰어주세요. 그리고 뜨거운 물에 생강을 먼저 우려내고 3분에서 5분 정도 물이 살짝 노르스름해지면 그때 꿀을 넣어야 해요. 왜냐하면 꿀을 너무 뜨거운 물에 넣으면 영양소가 파괴되거든요. 물 온도가 60도 정도 됐을 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생강의 알싸함과 꿀의 달콤함이 정말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요. 그런데 여기서 꿀 선택도 중요해요. 아카시아 꿀, 밤꿀, 야생화 꿀 이렇게 많은데 뭘 써야 할까요? 생강과 가장 궁합이 좋은 건 바로 야생화 꿀이에요. 왜냐하면 야생화 꿀이 항균 작용이 가장 강하거든요. 근데 비싸요. 그래서 저는 아카시아 꿀 써요. 자, 그럼 아까 퀴즈 정답 공개할게요. 꿀을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2번. 식사 후 30분이에요. 이때가 혈당 급상승을 피하면서도 꿀의 효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생강꿀차 마시고 나서 속이 쓰리거나 메스꺼운 적? 이거 생강을 너무 많이 넣어서 그래요. 엄지손가락 한마디 크기면 충분해요. 더 넣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넣을수록 좋겠지 하고 왕창 넣었다가 속이 뒤집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생강꿀차만으로도 이렇게 좋은데 다음에 소개할 조합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천연 항생제라고 불리는 그 조합.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두 번째 조합. 생강과 마늘. 냄새 때문에 벌써 얼굴 찡그리신 분들 있으시죠? 아, 그런데 이거 정말 심각하게 좋아요. 제가 천연 항생제라고 했는데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생강과 마늘 모두 강력한 항균, 항염 작용을 하는데 둘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 친구 중에 정말 감기를 달고 사는 친구가 있어요. 한 달에 2번은 꼭 감기 걸리는 친구죠.
그 친구한테 이 조합 알려줬더니 3개월 동안 감기 한 번도 안 걸렸어요. 물론 그 친구가 평소보다 잠도 많이 자고 운동도 했지만 확실히 면역력이 올라간 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마늘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가장 좋은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마늘을 볶아서 먹거나 구워서 드시는데 사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생으로 먹을 때 가장 강해요. 이렇게 썰거나 으깨서 15분 정도 공기에 노출시킨 다음 먹으면 효과가 최대가 되어요. 그럼 생마늘을 그냥 먹어야 해요? 아, 그건 좀 무리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 있어요. 생강마늘 찜닭이나 갈비찜 같은 요리에 넣어서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마늘과 생강 모두 익으면서도 영양소는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특히 겨울철에 몸이 차갑고 손발이 찬 분들한테 정말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생강도 맵고 마늘도 매운데 이걸 같이 먹으면 위에 너무 자극이 되지 않을까요? 이거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그래서 소량부터 시작했거든요. 첫 번째, 공복에는 절대 먹지 마세요. 두 번째, 식사와 함께 드세요. 세 번째, 처음에는 정말 조금씩. 저는 첫날에 욕심내서 많이 먹었다가 속이 불났어요. 그런데 3일 정도 적응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강은 얇게 썰어서 살짝 데치거나 볶으면 매운맛이 줄어들면서도 효과는 그대로예요. 마늘은 통째로 넣어서 은근히 끓이면 달달해져요. 이렇게 해서 만든 생강마늘 삼계탕이나 갈비찜 정말 맛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죠? 매일 이렇게 요리해서 먹을 수는 없는데.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찾은 간편한 방법이 있어요. 생강과 마늘을 미리 다져서 소분해서 얼려두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국에 넣거나 볶음에 넣으면서 드실 수 있거든요. 아니면 생강마늘즙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해두고 따뜻한 물에 한 스푼씩 타서 드셔도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생강과 마늘은 둘 다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데 혈압약이나 혈액 관련 약물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자연식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생강과 마늘이 이렇게 좋은데 혹시 이 매운맛과 자극적인 향 때문에 부담스러우신 분들 있으시죠? 세 번째 조합은 그런 분들을 위한 완벽한 해답이에요. 부드럽고 달콤하면서도 효과는 더욱 강력한 조합이에요. 과연 뭘까요? 세 번째 조합. 생강과 배. 배. 이상한 조합 아닌가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 정말 천재적인 조합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강이 뜨겁고 자극적이잖아요. 배는 반대로 시원하고 부드럽죠. 이 둘이 만나면 마치 불과 물이 만나서 완벽한 온도가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한의학에서도 열을 식히고 마음을 진정시킨다고 해서 많이 사용해요. 사실 제가 이 조합을 알게 된 계기가 있어요. 작년 겨울에 제가 정말 심한 기침감기에 걸렸거든요.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밤에 기침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때 할머니가 배에 생강 넣고 찐 거 먹어봐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뭔 소용이야 했는데 하루 만에 기침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3일 먹으니까 거의 완전히 사라지고 그 이후로 저는 이 조합의 팬이 됐습니다. 배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배 위쪽을 잘라서 뚜껑처럼 만들고 속을 파내서 생강 슬라이스와 꿀을 넣어요. 그리고 뚜껑을 덮고 찜기에 20분에서 30분 쪄주면 완성. 우와, 이거 정말 맛있어요. 배의 달콤함과 생강의 알싸함이 정말 완벽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배를 고를 때 너무 단단한 것보다는 적당히 익은 것을 선택하세요. 너무 딱딱하면 찌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생강은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배 하나에 생강 한 조각 정도면 충분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배는 찬 과일이라서 몸이 찬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몸이 차니까 배 많이 먹지 마라. 근데 생강과 함께 먹으면 이런 걱정 없어요. 생강이 배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몸이 찬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배찜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배즙에 생강즙 조금 넣어서 마시거나 배와 생강을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어도 좋아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목이 칼칼할 때 따뜻한 물에 배즙과 생강즙을 조금씩 넣어서 마시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 조합은 특히 기관지가 약한 분들께 추천해요. 만성적으로 목이 불편하시거나 환절기마다 기침이 나시는 분들, 아이들 기침 감기에도 정말 효과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혹시 배 깎기 귀찮으신 분들 계세요? 그럼 배 주스 사다가 생강즙만 조금 넣어도 돼요. 물론 직접 만든 것보다는 효과가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조합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까지는 주로 면역력이나 호흡기에 좋은 조합들이었는데 다음 조합은 특히 여성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혈액순환과 관련된 정말 강력한 조합. 손발이 차고 생리통이 심하고 혈압이 낮은 분들 주목해주세요. 네 번째 조합. 생강과 계피. 이 조합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조합이에요. 왜냐하면 향이 정말 좋거든요. 이 달콤하고 따뜻한 향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향만 좋은 게 아니에요.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계피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이 정말 좋아져요. 제가 평소에 손발이 정말 차거든요. 겨울에는 장갑을 껴도 손끝이 시려서 그런데 생강계피차를 꾸준히 마시기 시작한 후로 확실히 달라졌어요. 물론 하루 이틀에 바뀌는 건 아니에요. 한 2주 정도 꾸준히 마셨더니 손발이 덜 차가워지더라고요. 특히 여성분들, 생리통 심하신 분들, 이거 정말 도움 많이 돼요.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제 주변 여자친구들이 몇 명 시도해봤는데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생강계피차 만드는 방법. 물 1리터에 계피 스틱 1개에서 2개, 생강 1조각 넣고 약 불에 15분에서 20분 정도 끓여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오래 끓이면 쓴맛이 나요. 그리고 계피를 너무 많이 넣어도 위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이 맛 정말 좋아요. 달콤하고 따뜻하고 마치 크리스마스 같은 느낌? 저는 이거 마시면 기분이 좋아져요. 향이 정말 힐링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우유에 넣어서 생강계피 라떼로 만들어도 맛있어요. 아니면 홍차에 넣어서 생강계피 차이로 만들어도 좋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 계피는 하루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특히 임신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하루에 계피 스틱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해요. 그리고 위장이 약한 분들은 식후에 마시세요. 그리고 여기서 꿀팁 하나. 계피는 카시아 계피보다 실론 계피가 더 좋아요. 카시아 계피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계피고 실론 계피는 좀 더 부드럽고 달콤해요. 물론 가격은 실론이 더 비싸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생강도 향이 강하고 계피도 향이 강한데 이걸 매일 마실 수 있을까?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신기해서 매일 마셨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좀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 월, 수, 금은 생강계피차. 화, 목, 토는 다른 조합. 일요일은 쉬는 날. 이렇게 하니까 질리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소개한 조합들 다 좋긴 한데 혹시 이거 너무 복잡하고 번거로워 하시는 분들 계시죠? 마지막 조합은 그런 분들을 위한 거예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는 강력한, 심지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는 조합이에요. 과연 뭘까요? 다섯 번째, 마지막 조합, 생강과 레몬. 레몬? 여러분도 의외죠? 저도 처음에는 이게 맞나? 했어요. 근데 이거 정말 대박이에요. 우선 만들기 너무 쉬워요. 따뜻한 물에 생강 조각 넣고 레몬 몇 방울 짜 넣으면 끝. 여기에 꿀 한 스푼까지 넣으면 완벽한 만능 건강 드링크. 와, 이 맛. 상큼하면서도 따뜻하고 정말 몸이 깨끗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이 조합이 신진대사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생강의 매운 성분이 체온을 높이고 레몬의 구연산이 지방 분해를 도와준다고 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해요. 제가 작년에 다이어트 할 때 실제로 이걸 꾸준히 마셔봤는데 물론 운동도 하고 식단도 조절했지만 확실히 도움이 됐어요. 특히 아침에 마시면 하루 종일 몸이 가벼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조합의 또 다른 장점은 소화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식사 후에 체하거나 속이 더부룩할 때 이거 한 잔 마시면 정말 시원해져요. 생강이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레몬이 소화액 분비를 촉진해 주거든요.
특히 레몬 속 비타민C는 생강의 항산화 작용을 더욱 강화해주고 지친 몸을 회복시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감기 기운이 있을 때나 몸이 피곤할 때 마시면 정말 좋아요. 자,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 레몬과 생강을 함께 먹으면 좋은 시간대는 아침일까요? 저녁일까요? 정답은 바로 아침입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면 위를 부드럽게 자극하고 신진대사를 깨워 하루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레몬은 산성이 강해서 위가 약한 분들은 너무 진하게 타서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치아 건강을 위해서 마신 후에는 물로 입을 헹궈주시는 게 좋아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해요. 따뜻한 물 한 컵에 생강 얇게 썬 거, 두세 조각, 레몬즙 반 개 분량, 꿀 한 티스푼 넣고 잘 저어주면 완성. 이거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는 강력해요. 그리고 여름에는 차갑게 해서 아이스로 마셔도 맛있어요. 탄산수에 넣어서 마시면 더욱 상큼하고요. 아이들도 좋아해서 온 가족이 함께 마실 수 있는 건강 음료예요. 이쯤 되면 궁금하시죠? 그럼 이 5가지 음식을 매일 다 먹어야 하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 몸 상태에 맞게 그리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합을 선택해서 섭취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피로가 누적되고 감기 기운이 있다면 꿀과 생강, 혈액순환이 잘 안되고 손발이 차다면 계피와 생강, 기관지가 안 좋고 기침이 잦다면 배와 생강. 이렇게 말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생강과 궁합이 좋은 5가지 음식들. 사실 하나하나가 단독으로도 훌륭하지만 생강과 함께 할 때 그 효능이 훨씬 강력해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생강은 따뜻한 성질로 우리 몸속 순환을 돕고 염증과 바이러스를 줄여주는 훌륭한 자연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너무 과다하게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건강하고 젊음을 위하여 음식과 운동을 꾸준히 합시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